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4월 21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0.2% 상승을 하면서 개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나왔고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JP 모건이나 모건 소울 쪽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는 게 보였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리밸런싱이 있어서 리밸런싱이 이제 지수 편입 편출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릿지 바이오가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151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에도 교보증권이 HLB 하한가 때도 교보증권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브릿지 바이오도 교보가 또 하다 싸움을 하다가 약간 물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늘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HLB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4월만 좀 빨리 지나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너무 지루하고 지치는 장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쳐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간혹 이제 그냥 주식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HLB 관련해 가지고 언급 드릴 건 별로 없는데 뭐 보니까 HLB 부회장이라고 뭐 해서 강연을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회장놀이를 하고 있네요. 회장놀이. 이 회사가 쪼매한 회사인데 시총 규모로 봤을 때는 큰 회사긴 하죠. 계열사 측면에서도 그런데 참 뭐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뭐 그렇더라고요. 여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중국 쪽에서 또 CMC 관련된 뉴스 비슷하게 또 찌라시 형태로 돌더라고요. 이게 도는데 참 당혹스러운 거는 이 영업 비밀에 관련된 사항이 중국 쪽에서는 자꾸 뭐가 돼가고 있다, 개선돼 가고 있다,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한국에 진양호 회장님은 뭐 항서 측 영업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중국 쪽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기어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물론 팩트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할 길이 없지만 중국 쪽 뉴스를 제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제법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여튼 뭐 국내 언론으로 뉴스를 띄우지 않는 거 봐서는 뭐 일단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뭐 그렇고 오늘 HLB 쪽도 모건과 모건 소울이 좀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특정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모건 쪽 매도가 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브릿지 경제라는 뉴스에서 HLB, CMG, 뭐 FDA 뚫을 후발, K 신약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CMG 제약, 뭐 메조피 허가 획득, HLB 또 CRL 수령, 그 다음에 뭐 향후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도전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가 나왔습니다. CMG 제약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계량형 신약이기 때문에 HLB와 좀 다릅니다만 얘들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CRL이 안 나와서 상당히 좀 고생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5, 6년 정도 승인받는 기간이 필요했고 결국은 승인을 받아서 주가는 지금 조금 주춤하지만 전환사채 물량들이 어느 정도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끝나면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HLB도 보면 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격리하던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임상 부분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CMC 부분만 해소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HK 이노엔 그리고 코롱 티슈진이 후발주자로 FDA 문을 두들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히 뉴스 읽을 게 없어서 요거 정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간혹 오른 종목들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상승이 나왔는데 몇몇 종목들도 지금 하락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자, 요렇게 마감을 했고, 삼천당 제약이 좀 많이 빠졌고, 메지온과 나이백은 요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B 쪽으로 들어와서 애니제는 2.37% 하락을 하고, 항서제약은 2.7% 상승을 진행 중입니다. HLB는 2.73% 하락을 했고요. 항서와 반대로 가고 있네요. 자, 코스닥은 0.3% 하락을 했고, HLB 제넥스도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HLB 파나진 1922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사모펀드는 아직까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사모펀드 물량이 멈춰야 될 건데, 체제를 피싱도 했고, 그래서 파나진 같은 경우도 이게 HLB가 인수했을 당시에 참여했던 사채 두 개가 지금 체제를 피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HLB 계열사들이 참여한 물량들과 진양구 회장님들이 주로 참여했던 그 전환사채 멤버들이 조금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최저리 피싱 하는 종목들은 최저리 피싱 가격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빼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HLB 파나진도 오늘 5일선을 경계로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선과 5일선이 만나는 지점인데, 여기서 상승이 나와줘서 5일선이 21선을 가로지르는 골든크로스 형태를 바꿔야지 돌아 나갈 수 있는 시도가 될 텐데,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얘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고, 골든크로스가 안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돌파 시도가 안 나오면 또 추가적인 하락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20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5일선 안착이 잘 되다가 지금 이틀 연속 5일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11선 정도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얘도 어느 정도 지금 이 1996원 이 자리 이탈 없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2100원대까지 올려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또 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진양구 회장님이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해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HLB 분위기를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그룹들이 별로죠. 자, HLB 테라피틱스는 7,7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공시를 통해서 전환사채가 일단 나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신청을 했습니다. 한 11만 주 정도 신청을 했는데, 요거는 5월 중으로 공시로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시려면 세이브로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1,361주 요거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113,610주 요게 한 번 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거의 이 8,800원짜리 전환사채가 지금 한 20만 주가 지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될 부분이고, 회사에서 일정상 5월을 얘기를 했는데,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 아마 급하신 분들은 회사 측 전화를 통해서 주당과 좀 내용을 알아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임상이라는 게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착착착 진행돼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은 또 감안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HLB 그룹은 격리, 지연,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좀 많거든요. 제가 HLB에서 지연이 안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못 봤어요. 사채 납입. 예. 납입은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땡겨서 납입할 경우도 많았고 그렇고요. 자, HLB 테라피틱스도 5일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서 얘도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려다가 다시 밑으로 향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한 5% 이상이 나오는 양봉이 떠주지 않고서는 다시 추가적인 하락으로 갈 그림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4월 달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를 치고
저희를 조금 지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단기간 안에 저희가 나올 게 없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발 저는 HLB 테라피틱스 제로만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테라피틱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HLB의 신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안 오르고 그런 거는 저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HLB가 시장에서 신뢰도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응원하는 편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공략했던 기술 수출, 뭐 탑라인 이런 게 먼저 탑라인이 나오고 기술 수출이 나오겠죠. 그런 과정에서 거론했던 회사들과 만약에 정식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약이 좋고 누군가 HLB 테라피틱스의 신경 영양성 각막염 재료를 정말로 원한다. 그러면 애로 갈 때까지 그보다 바이딩 텀식 계약이라도 좀 미리 체결을 해가지고 탑라인 결과가 좋으면 계약 이행을 하겠다라는 걸 던져야지 진짜 신경영양성 각막염 재료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지금 HLB가 어떻게 보면 HLB 테라피틱스의 재료도 약간의 기대감, 신뢰라든지 이런 걸 갉아먹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번째 HLB 승인을 실패받기 전까지만 해도 테라피틱스가 정말 기술 수출을 하겠다 기대감이 거의 100%였는데 지금 HLB 때문에 한 6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이게 뭐 한두 번 속아야지 제가 안 흔들리는데 한 6년째 속고 믿고 속았다가 믿었다가 또 속았다가 그래 다시 한번 믿어보자 속았다가 다시 한번 믿어보자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멘탈이 종이 수준으로 지금 거의 뭐 백지 상태입니다. 자, HLB 바이오 스텝도 1606원에 마감을 하면서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바이오 스텝도 참 처참합니다. 네, 얘도 5일선 아래로 들어가면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채 다시 기간적인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얘도 지금 다시 1550원 정도 지지 라인이 있는데 이 자리를 지킬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뭐 52주 신저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물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던지면 그대로 그냥 막 쑥쑥 빠집니다. 호가창이. 왜냐면 한 99%가 손실 중이기 때문에 손절 나올 물량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 거래량 안 나오면 손절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받치고 있는 물량이 적어요. 그럼 누군가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내치면 던져도 한 5% 정도 쑥쑥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단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주식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돌아나가는 신호를 보통 거래량 터질 때까지 빠지는 거 그냥 지켜봐라 그러는 이유가 하단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때 진입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정석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 없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단 예측이 상당히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최저리 피신 가격보다 한 20-30% 사면 어느 정도 좀 안전하다. 완전 100%는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채보다는 좀 싸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 글로벌은 2,98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리피싱 공시 올라왔죠. 32회차인가? 30 몇 회차야 이거? 네, 32회차가 올라왔죠. 최저리 피싱 진행됐습니다. 4,345원인데 최저리 피싱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에 반영됐기 때문에 최저리 피싱하고 주식 전환 신청하면 그대로 그냥 얘들은 고정입니다. 상향되면. 지금 현재 그러면 며칠 전에 34회차가 진행이 됐고 요번에 32회차가 됐는데 요번 달 말에 다시 33회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질리죠. 파랗게 질리죠. 이 작은 회사의 전화사채 3개가 이번 달에 리피싱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근데 요 33회차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지섭 씨가 포함된 사치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소지섭 씨 맞지 싶은데 하여튼 진양군 회장님과 조금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사채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최저리 피신 가격이 사악합니다. 2,500원인가 600원인가 그럴 건데 잠깐만 확인해 드릴게요. 어디 갔냐. 자, 요겁니다. 33회차 그 당시에 112억 원 정도가 됐고 발행가가 3,783원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24년 10월 31일부터 주식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자, 2,649원이 최저리 비신 가격입니다. 상당하죠. 멤버들도 보시면 이게 누구이지? 자, 이름들이 좀 낯익은 인물들이 좀 많죠. 소지섭 씨는 없네. 남윤재, 김계숙, 라진철, 이윤학, 김수진, 박지훈 몇몇 분 눈에 익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튼 이 사채가 요번 달 말까지 리피싱 구간입니다. 일단 HLB 글로벌도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얘도 지금 뭐 좀 21선 아래에서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저가가 또 깨지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총적인 측면에선 싼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HLB가 좀 잡을 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 저도 되게 궁금하고 일단은 뭐 4월 달은 저도 손을 놨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조정을 할지 말지 이렇게 지금 일단 기간적으로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HLB 제약은 19,1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저항 자리를 넘지 못하고 21선 안착이 실패하면서 추가적으로 5일선까지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정도 다시 2만원 붙여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게 시장 흐름에 따라 바이오 테마가 좀 밀린 감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공격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가 25% 쳤네요. 여튼 내일 조금 반등의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하면 항상 빠지던데. 자, HLB 생명과학도 6,070원에 마감을 하고 공매도는 15% 정도 쳤네요.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생명과학도 추가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원체 지금 안 좋고 얘도 지금 5,985원이 하한가 자리인데 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게 신저가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생명과학 보유하신 분들도 반대를 해야 될지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될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거 정리하고 그냥 HLB 생명과학 이 정도면 정말 싼데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할까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HLB 생명과학 추가적으로 저는 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본전 오면 다행이고 본전 안 오면 뭐 나중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물량을 줄이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추가적인 돈이 있다면 저는 HLB 생명과학을 더 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뭐 제가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엘생을 살릴 자구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마냥 그냥 때려 맞추기 식으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기에는 제가 현재로서는 신뢰도가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제 우선 과제는 재신청 과정에서 EIR을 확인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EIR이 안 나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승인 발표 후에 결과 발표 후에도 EIR이 나올 수 있다 예전에 블로그로 HLB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패하고도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EIR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예전 재신청 때 예전 신청 때 EIR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진짜 경미했는지 심각했는데 회사가 경미하다고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튼 뭐 제가 신뢰도가 확실히 살아나려면 EIR이나 뭐 클래스 1 정도는 받아야지 확인을 할 거고, 재신청 빨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클래스 1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해서 제 신뢰도는 살아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냥 시장에 약속을 지켰다 정도가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런 걸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HLB를 안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작은 마음 한구석에는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5, 6년 동안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뭐 계속 박수 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뭐 미운정이 있든 고운정이 있든 HLB가 승인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진심이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